한준아, 어디 있어? 새벽 3시. 한도윤의 비명이 저택을 찢었다. 5살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열린 창문,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마루에 떨어진 해금 활 하나. 경찰은 48시간 수색 끝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CCTV엔 새벽 2시 17분 검은 봉고차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만 희미하게 남았다. 국악신동 한준이 실종 미제 사건으로 뉴스는 금방 식었고 세상은 그 아이를 잊었다. 하지만 한도윤 부부는 저택 거실 한가운데 아들의 해금을 두고 18년간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았다.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내면서도 절대 켜지 않는 악기. 그것은 금기이자 기도였다. 그리고 2024년 겨울 한 남자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 맡게 된 장우연입니다. 첫 출근 날 우연은 저택 앞에서 긴장한 채 벨을 눌렀다. 문을 연 건 40대 중반의 여성 민소연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렸다. 들어오세요. 환자분은 2층에 계십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우연의 발이 멈췄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스포트라이트처럼 햇살을 받으며 놓인 해금 한 대, 붉은 칠이 가물거리는 그 악기 앞에서 우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왜 자꾸 보게 되지? 다가가고 싶었다. 손끝이 떨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만져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끌림. 저건 민소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말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우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민소연은 해금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연을 보고 있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우연은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내내 뒤돌아서 해금을 다시 보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다. 그날 밤 우연은 꿈을 꿨다. 어두운 방. 누군가 해금을 켜고 있었다. 다가가려 하자 연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을 보려는 순간 우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리고 그 집에선 18년 만에 멈춰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우연은 매일 저택에 출근해 2층 침실에서 한도윤을 돌봤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노국아기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우연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우연 씨, 매실차 좋아하세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의 딸 한지아가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우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아의 눈이 커졌다. 저도요, 엄마가 늘 끓여주셨는데 오빠도 아니 제 남동생도 매실차를 정말 좋아했대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우연 씨는 장마소리 좋아하세요? 네. 빗소리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지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희 오빠도 장마 때면 마루에 앉아서 계속 빗소리를 듣곤 했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우연은 또 그 꿈을 꿨다. 어두운 방, 해금 소리, 천천히 돌아보는 연주자.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들렸다. 준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우연은 숨이 막혀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님, 물 드세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한도윤에게 물을 건넬 때였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우연의 손목을 잡았다. 힘없는 소나기였지만 그 악력엔 무언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다.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아버님? 민소연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과 우연을 번갈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연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없으세요? 네, 그게. 우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자신은 23년 전 고아원에서 발견됐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다. 목에 남은 흉터와 우연이라고 적힌 이름표만이 전부였다. 기억이 없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민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뒤돌아 거실을 내려다봤다. 햇살 속에서 빛나는 해금이 보였다. 우현 씨 저 악기 켜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요? 민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날 저녁 지아는 부모님 몰래 오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우현과 비교했다. 5살 한준이의 눈, 코, 인매 그리고 우현의 얼굴. 말도 안 돼.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병원 검진 가야 해서요. 우현 씨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3일 후 민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졌다. 저택엔 우연만 남았다. 2층에서 청소를 마친 우연은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오후 햇살을 받으며 빛나는 해금과 마주쳤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냥 한 번만 가까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뻗었다. 악기의 붉은 칠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전류가 온몸을 타고 올랐다. 들어 올렸다. 가볍지 않았지만 낯설지도 않았다. 턱이 됐다. 자세가 완벽했다. 머리는 모르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활을 집었다. 첫 번째 줄에 올렸다. 그리고 켰다. 으윽. 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우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활을 움직인다. 준아, 이렇게 천천히. 매실차 향기가 가득한 거실. 장마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있는 자신. 그리고 그날 밤. 열린 창문. 검은 그림자. 목을 조이는 손. 크어. 우연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줄 위를 오가는 활, 정확한 농연, 저절로 흘러나오는 선율. 그건 18년 전 한준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현 씨.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가족들이 돌아온 것이다. 해금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소연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지아는 계단 중간에서 얼어붙었다. 한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떨고 있었다. 우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연주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건 단순한 선율이 아니었다. 그건 18년간 묻혀있던 영혼의 울음이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저저곡. 민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봄날의 기다림 준이가 마지막으로. 우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뺨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 이 곡을 왜 알고 있는 거죠? 한도윤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우연을 향했다.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준아.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민소연은 무릎을 꿇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아는 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연은 해금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제 목에 이 흉터 칼에 베인 거라고 들었어요. 5살 때 누군가 절 데려갔다고. 민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우연의 목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검사를 해야 해요. 확실히 알아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검체 채취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병원을 나서는 우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소연은 한 발짝 떨어진 채 그를 바라봤다. 다가가고 싶지만 아직은 안 된다는 듯. 우현 씨 이번 주는 쉬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돌봐드려야. 제발. 민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만약 정말 그 애라면 전 아직 준비가.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마이너스. 그날 밤 우연은 고아원 시절 자료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 2006년 7월 15일 서울 노원구 골목에서 발견된 남자아이. 추정 나이 5세. 의식 혼미. 목에 깊은 열상. 신원 미상. 7월 15일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12일 후 우연은 목의 흉터를 만졌다. 가늘고 긴 칼 자국.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흔적. 기억이 떠올랐다. 어두운 곳. 비닐 냄새. 차가운 바닥. 이 새끼 계속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거친 손이 목을 조른다. 숨이 막힌다. 칼날이 목에 닿는다. 그때 누군가 소리친다. 아, 경찰이다. 남자들이 도망간다. 자신은 버려진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린다. 괜찮아. 으윽. 우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지아였다. 우현 씨 못 주무시죠? 응. 너도? 짧은 침묵 후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오빠 맞죠? 우현 씨가 제 오빠 맞죠? 아직 모르잖아. 아니요. 알아요. 지아는 울먹였다. 오빠가 좋아하던 거 다 똑같아요. 매실차, 장마소리, 흙냄새 그리고 오빤 해금 켤 때 항상 눈을 감았대요. 우현 씨도 그렇게 켰잖아요. 우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8년 엄마는 18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아빠는 해금을 절대 안 켰어요. 그리고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 때문에 평생 외동딸로 살았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만약 진짜 오빠라면 전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우현 씨? 오빠? 준이 오빠? 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은 지옥같이 느렸다. 한도윤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민소연은 밤마다 거실의 해금 앞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18년 전 가족 앨범을 펼쳐놓고 한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우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해금 소리, 따뜻한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준아, 조심해. 2024년 12월 7일 오후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민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한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연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네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18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앉으세요. 의사는 책상 위에 흰 봉투를 놓았다. 네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봉투를 응시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한도윤 씨와 장우현 씨의 친자 관계. 시간이 멈췄다. 일치율 99.99%입니다. 민소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한도윤은 떨리는 입술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연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생물학적으로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소연 씨와도 모자, 관계 99.98% 일치합니다. 우연아, 병원 복도. 민소연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아니, 다른 이름을. 아니 준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우연의 손을 잡았다. 18년간 잡지 못했던 손을. 미안해, 정말 엄마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아서. 우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소연을 마주봤다. 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민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우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5살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엄마 엄마라고 불러줄래? 우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민소연은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18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저택으로 돌아왔다. 한도윤은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다. 우연은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악력엔 살아있는 힘이 느껴졌다. 아빠 저예요. 준이.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내 아들 돌아왔구나. 지아는 오빠의 팔을 꼭 잡으며 울었다. 오빠 이제 안 가죠? 다시는 안 가죠? 우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응, 이제 안 가. 해가 지고 저택 거실엔 따뜻한 조명이 켜졌다. 우연은 천천히 해금 앞에 앉았다. 가족들이 그를 둘러쌌다. 민소연, 한도윤, 지아. 그리고 18년간 비어있던 자리. 우연은 해금을 들어 올렸다. 턱이 댔다. 활을 잡았다. 그리고 켰다. 봄날의 기다림.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18년 전 멈춰버렸던 그 곡이 이제야 완성되고 있었다.
민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한도윤은 눈을 감고 아들의 연주를 들었다. 지아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금 소리는 18년간 얼어붙어 있던 시간을 녹였다. 슬픔을, 기다림을, 그리고 그리움을 모두 품은 채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우연은 천천히 해금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엄마.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잘 왔다, 내 아들. 그날 밤 저택엔 18년 만에 완전한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다. 해금의 선율처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